나의 꿈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여기서 함께 찾아 너만을 위한 미래를 향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첫 번째 챌린지 충청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AI 8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을 이장이나 통장들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홀몸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대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서류로 작성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QR코드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홀몸 어르신 돌봄이 신속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층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복명이동. 마을 통장이 현관문 안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하자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요청 사항 등을 적는 설문지가 화면에 뜹니다.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집안 곳곳을 돌아보며 고장난 곳은 없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그동안 통장들은 집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상태를 수기로 작성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왔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청주시가 QR코드 인증 서비스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전에는 그냥 지면으로 그 방문하고 그 결과를 이렇게 거기다 써서 제출했거든요. 지금은 직접 이렇게 그 자리에서 전송을 하면 바로바로 받아보시니까 내가 직접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되고. QR코드에 입력된 어르신의 정보는 실시간으로 복지 담당자에게 전달돼 즉시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어르신이 부재 중이거나 방문을 거부할 경우 전화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이때도 통화 횟수 등을 기록해 돌봄 자료로 활용합니다. 빠르고 또 정확하고 그렇게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고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에는 직접 대응할 수 있으니까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청주시는 이러한 돌봄 안전망을 바탕으로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꽃샘 추위가 가시고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옥천 묘목시장은 손님 맞이에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묘목 생산지인 옥천군 이원면 일대 묘목시장은 나무 심기철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데요. 올해는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 값이 오르고 건설 경기를 반영하듯 조경수는 비교적 수요가 적다고 합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옥천 묘목시장 일대가 제법 인파로 북적입니다. 꽃망울이 맺힌 조그마한 화분에서부터 제법 뿌리가 굵은 묘목까지 전국에서 찾은 손님과 거래 상인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상품을 믿을 수가 있고 종류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잘 찾게 됐고. 이 일대에서 판매하는 묘목은 200여 가지. 예년보다 잦은 폭설과 한파로 올해 묘목시장은 다소 늦게 열렸지만 수요는 많습니다. 트럭으로 싣고 나가는 차량에서부터 소량을 구입하는 손님들까지 그야말로 제철을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나무도 많고 꽃나무도 많고 뭐 다 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한 거 심을 수 있는 것만 이제 몇 가지 골랐습니다. 올해 묘목값은 유실수를 중심으로 오름세입니다. 사과값이 껑충 뛰면서 사과나무 같은 유실수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올랐고 일부 품귀 현상마저 빚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대추나무 값도 강세입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를 반영하듯 조경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입니다. 일부 이제 품귀 현상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뭐 대추나무, 그리고 이제 대추나무, 사과나무, 그리고 이제 밤나무 이런 게 이제 작년에 비해서 뭐 한 20에서 30% 정도가 좀 더 올랐고. 전국 유일의 묘목산업 특구로 국내 유통량의 70%를 차지하는 옥천 이원 묘목시장. 이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풍성한 옥천 묘목 축제도 열립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부산의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자리 종합센터가 지역 최고급 호텔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이른바 호텔리어 사관학교로 불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퇴직과 경력 단절을 겪은 중장년층들은 새로운 삶의 활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요. KNN 이민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호텔리어 사관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수영구 일자리 종합센터인데 수료생 대다수가 유수의 호텔에 취업하다 보니 호텔업계가 별칭을 붙여준 겁니다. 그 교육 현장에 함께 가보시죠. 강의실에 앉은 중장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수업을 듣습니다. 즉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이 호텔리어들은 약간 쇼맨십이 있어야 성공한다. 대기업 임원 퇴직자부터 경력 단절 여성까지 4에서 60대 중장년들이 호텔리어로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집에서 주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경력이 없다 보니까 어디든 취직하려고 하면 다 경력자를 찾고 있고, 체계적으로 잘 배우면 나중에 어디를 가도 다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론부터 실무까지 호텔 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이론 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이렇게 호텔로 현장 실습을 나와 실무 경험을 쌓으며 즉시 투입 가능한 호텔리어 인재로 키워지게 됩니다. 지난해 수료생 취업률은 90%, 역대 수료생 가운데 86%가 부산 최고급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호텔 현관 안내인과 객실 안내원, 객실 관리사가 돼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도 78%나 됩니다. 실무에 뛰어든 수료생들과 관리자 모두 큰 만족감을 표합니다. 또 같이 수업을 들었던 동기분들하고 같이 입사를 하니까 처음부터 같이 어려운 점도 같이 배우고 나누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지역에 늘고 있는 이주민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입니다. 저는 중국 출신으로 겨운 이민자로 이런 교육이 계속 진행되어 저처럼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 전역에서 수강생이 모이는 상황. 가정주부니까 또 내가 집에서 뭐 청소 이런 거는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평소 때 하던 거니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올 연말까지 90여 명을 수료시켜 70%를 취업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신입 입사 교육을 받고 입사를 하더라도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호텔 지역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롱런할 수 있는 전문직으로 그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은 중장년들의 발돋움은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세계에서 단 한 종만이 충북에서 자생하는 미선나무 전시회가 오는 21일부터 열흘간 미동산 수목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40여 점의 미선나무 분화를 전시하고 미선나무 숲 해설과 세밀화 그리기 프로그램, 미선나무 화분 만들기 체험 행사도 진행합니다. 열매 모양이 부채를 닮아 이름 붙여진 미선나무는 최근 탁월한 미용과 건강 기능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주문화원은 2025 청주읍 성큰잔치의 부제를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읍 성큰잔치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려들이 청주성을 탈환한 전투를 기념해 열리는 행사이며 이번 부제 공모는 청주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한 명당 한 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주문화원은 오는 31일 당선작 1편과 우수작 2편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경기 회복을 위해 도내에서 처음 도입한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음성군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률은 85.7%로 대상자 9만 2천여 명 중 7만 9천여 명이 접수를 완료했으며 지역 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음성군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충북의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2달여 만에 리터당 1,6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어제 기준 도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가량 하락하면서 리터당 1,699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최고가인 1,737원에 비해 2%가량 내린 겁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까지 2달 더 연장했습니다. 제천시 청풍호 수상 비행장과 수상 아트홀 활성화 사업이 일부 어업권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천시와 민간 사업자는 20억 원을 투입해 낡은 시설을 보수하고 복합 수변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수상 레저 사업권을 요구하는 일부 어업권자들이 하천 점용허가 동의를 거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제천시는 당초 오는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수자원공사의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간병인인 25살 A씨는 지난해 6월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인 14살 B군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충북지방은 추풍령에 0.2cm의 눈이 쌓이는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제천시 수산면이 6.5mm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고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5도에서 8도가량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질 것이라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CJB AI8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